지역 밀착형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2월 10일) 월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의 부산 경남 주요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부산항의 크루즈 기항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중국 등 신종 코로나 발병국에서 2주 안에 출항과 경유를 한 크루즈는 단 한 명이라도 관련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크루즈 탑승객 전원의 하선이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로 항구 도시 부산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감염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만덕과 센텀을 잇는 대심도의 비상탈출구가 동래구 온천천 인근으로 정해지면서 이 일대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비상탈출구 예정지 인근에는 초등학교 2곳을 비롯해 아파트만 7,000세대 가까이 밀집해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주민들은 서울에서도 대심도 사업 인근 지역에 집안 침해가 발생하는 등 위험성이 높다며 비상탈출구 이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영 지역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고용업체를 중심으로 밀수 담배가 유통되고 있어 지역 담배 소매인들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담배 유통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어선에서 부산 등지의 중간 유통상을 통해 많게는 100보루씩 밀수 담배를 구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부산 본부세관에서도 국산 담배 8만 9천여 갑을 몰래 들여온 밀수업자가 적발되는 등 담배 밀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경남도청 공무원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달 28일 도에서 작성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도내 관리 대상자 현황을 자신의 가족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후 A씨가 유포한 문서가 포털사이트 카페에 게시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경남도는 A씨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퇴근길입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연일 좀 우울한 소식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우리 국민들을 좀 환하게 웃게 하는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4관왕을 차지를 했는데요. 이 기분 좋은 소식 잠시 후 오늘의 키워드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시사 퀴즈 문제부터 나갑니다. 네, 오늘 시사 퀴즈는 상식 문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피부나 피하 조직에 상처를 낸 다음에 물감을 들여서 글씨나 그림, 무늬 등을 새기는 일을 얘기하는데요. 한때 이것은 범죄 조직원들의 전유물처럼 알려졌지만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얼굴 등에 이것을 한 공무원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렸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성형수술, 2번 문신, 3번 분장.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정답과 함께 좋은 의견 덧붙여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통영 어드벤처타워에서 이용권, 신나는 양궁농구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부산 KT 소닉붐 경기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네, 이것은 피부나 피하 조직에 상처를 낸 다음에 물감을 들여서 글씨나 그림, 무늬 등을 새기는 일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것 하면 범죄 조직원들의 전유물처럼 알려져 왔지만 요즘은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용 수단으로도 활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얼굴 등에 이것을 한 공무원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1번 성형수술, 2번 문신, 3번 분장.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좀 아플 것 같아서, 네. 아직 시도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 주변에도 보면, 미용을 이유로 아니면 개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요거 하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정말 그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범죄 조직원들, 네. 늘, 윗옷을 벗고 있으면 꼭 요런 것들 등장을 하기도 했었지요. 근데 최근에는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 특히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덧붙여주시고요. 샵 1057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런 부산 제18회 성우 하이텍백 KNN 환경 마라톤이 3월 21일 해운대 백스코에서 출발합니다. 아름다운 광안리 바다와 함께 달리는 이번 마라톤 대회는 10km 코스 건강 달리기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대회 참가 문의 접수는 marathon.knn.c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18회 성우 하이텍백 KNN 환경 마라톤은 세인트나인 고려제강 부산환경공단 온러닝과 함께합니다. 문의 1522-4897. 네, 이바구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월요일 퇴근길 아무래도 또 곳곳으로 정체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김은미 리포터. 네, 교통정보센터입니다. 네, 월요일 퇴근길 정체 많이 되나요? 네, 현재 시내도로 곳곳으로 퇴근길 정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관문대로이로는 모라고가교에서 백양터널 진입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해운대로 따라 유창맨션 앞 교차로에서 해운대 경찰서 향하기에 밀려서고 있고요. 광안대교는 해운대에서 남천동 방향으로 서행되고 있습니다. 광남로이로는 동방 오거리에서 광안리 해수욕장 사거리 향하기에 지체입니다. 동서고가도로 도심 방향 감전나디목에서 주례 쪽으로 지체되고 있고요. 외곽으로도 황영나디목에서 범내골 나디목 쪽으로 밀려서고 있습니다. 거제대로는 송공삼거리에서 함화정교차로 향하기에 신호 2번 이상 받겠습니다. 가야대로 부전사거리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도 지체되고 있고요. 대역로이로는 부산터널에서 동대신교차로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네. 낙동남로이로는 학원다리에서 하단교차로 향하기에 신호 2번 이상 받겠고요. 강변대로 따라 엄궁 농산물시장에서 감정교차로 쪽으로도 지체 이어집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현재 남해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대저분기점에서 덕천나디목 향하기에 3km가량 지체되고 있습니다. 7원분기점에서 함안 2터널 쪽으로도 밀려서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는 구서나디목에서 금정구청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지금까지 교통정보센터에서 김윤미였습니다. 네, 김윤미 리포터 고맙습니다. 월요일 퇴근길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정체 예상하고 계시죠? 네, 마음의 여유 갖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퇴근길,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키워드를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송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송영아입니다. 저희가 한동안 오늘의 키워드에서 네. 늘 좀 우울한 소식, 네, 그렇죠. 걱정스러운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는데 네. 오늘은 좀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껏 활짝 웃으시면서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키워드 아카데미 사관왕입니다. Bong Joon-ho, Parasite.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Thank you. Bong Joon-ho. Thank you. 네. 세 번의 봉준호 네. 감독 이름이 불리고 네. 기생충의 이름이 불렸을 때만 하더라도 상관왕으로 저는 그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라고 그럼요. 생각을 했었죠. 네. 근데 진짜 제대로 해냈더라고요. 제대로 해냈습니다. 네. 또 한 번 영화 기생충이 해냈는데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9일 있었던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아카데미 각본상을 비롯한 감독상, 작품상, 국제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이번
아카데미 사관왕으로 인해서 영화 기생충은 101년 한국 영화사뿐만 아니라 92년 아카데미 시상식 역사까지 다시 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룻밤 사이 네. 4개의 아카데미상을 거머쥔 건 1954년 월트 디즈니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얘기 듣는데도 막 네. 온몸에 저는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요. 예, 찌릿찌릿하죠. 사실 요즘 네. 워낙 웃을 일이 없는 그런 시국이다 그렇죠. 보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여기에라도 좀 희망을 걸어보자 이런 그럼요. 말씀들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그럼요. 국민들에게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을 들려줬고 진짜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모든 상이 다 소중하고 네. 대단하고 응원을 해드리고 싶지만 특히 이번에 작품상 수상에 대해서 전 세계가 놀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외국어 영화의 경우 지금까지 아카데미에서는 작품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영화 기생충도 외국어 영화로는 역대 11번째로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오르긴 했지만 뭐 작품상이 쉽게 점쳐지지는 않았는데요. 네. 하지만 92년 아카데미 역사 중 외국어 영화로는 최초로 작품상을 이번에 거머쥐면서 한국 영화의 힘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작품상을 수상한 제작사 바른손 ENA 곽신혜 대표는 상상도 못 해본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너무 네. 기쁘다. 또 시의적절한 역사가 쓰여진 기분이 든다라는 기생충 영화성의 명대사로 수상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다시 들어도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작품당 수상 그 이름이 호명되는 그 네. 순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저 이때 같이 소리 질렀잖아요.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이 함께 소리 지르셨을 것 같아요. 6 Academy Award nominations and is the first film not in the English language to win Best Picture, winning 4 Oscars tonight. 말이 안 나오네요. I'm speechless.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니까 일단 너무 기쁘고 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만 네. 네, 아카데미 사관왕까지는 그러니까요. 정말 상상을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봉준호 감독 기생충이 정말 우리가 꿈에도 생각 못해볼 만한 그런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네네. 수상도 수상이지만 이 봉 감독의 입담도 정말 대단하잖아요. 굉장히 수상 있었어요. 소감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던데 맞습니다. 4번이나 무대에 올랐잖아요. 네네네. 그중에서도 특히 각본상의 수상 소감이 굉장히 좀 남달랐다고 그렇습니다. 평가를 받더라고요. 이번 아카데미에서 유력한 감독상에 오른 후보는 세계적인 거장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특히 마틴 스콜세지 감독과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은 가장 유력한 감독상 후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들을 제치고 감독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은 특유의 여유 있는 수상 소감으로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네. 봉준호 감독은 어릴 적 영화 공부를 할 때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고 거장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한 말이었다라고 네. 마틴 스콜세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또 재치 있게 바로 그렇죠. 카메라 화면에 잡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여기에 영화인들은 봉준호 감독은 물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을 향해서도 기립박수를 보냈는데요. 네. 봉준호 감독의 겸손과 여유가 돋보이는 장면이었고요. 또 봉준호 감독은 각본상을 받고 나서 큰 영광이다. 시나리오를 쓴다는 건 외롭고 고독한 작업이다. 국가를 대표해서 쓴 건 아니지만 많은 영감을 주는 아내에게 감사하고 기생충 배우들에게도 감사한다고 전하면서요. 같이 했던 한지원 작가에게는 땡큐 아카데미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감. 내일 아침까지 술 마실 준비가 돼 있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네. 봉 감독님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쯤 뭐 제대로 즐기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래도 될 것 드는데 같아요. 그죠? 오늘은 네. 저희도 좀 만끽하면 안 될까요? 그 수상 소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Bong Joon-ho. Parasite. Thank you. Great honor. Yeah. 뭐 시나리오를 쓴다는 게 사실 뭐 되게 고독하고 외로운 작업이죠. 사실 뭐 국가를 대표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건 아닌데. 예. But this is very first Oscar to South Korea. Thank you. 언제나 많은 영감을 주는 제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또 저의 대사를 멋지게 화면에 옮겨준 우리 지금 와 있는 우리 멋진 기생충 배우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네. 아,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 봉준호 감독과 또 우리 뭐 여러 스태프들, 그렇죠. 배우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웃을 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도 하고 싶어요. 정말 네. 큰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사실 기생충이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네네.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께서 인정하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더 큰 세계 무대에서도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영화 많이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주 기분 좋은 첫 번째 키워드 알아봤고요. 다음 네.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키워드도 선물이라고 정했는데요. 네. 앞으로 공무 수행 중 다리를 다친 국가유공자에게는 최첨단 로봇 의족이 보급될 예정입니다. 네. 지난 4일 국가보훈처와 중앙보훈병원 또 한국기계연구원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스마트 로봇 의족에 국가유공자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임상시험에 직접 참여한 국가유공자들의 경우 대부분 의족과 닿는 그 환부의 통증이 없어져서 훨씬 편안하게 걸을 수 있었다는 후문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기존의 의족의 경우는 네. 뭐 보기에도 좀 그렇지만 사실 사용할 때 불편 호소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듣던 중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렇게 스마트 의족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지난해 3월부터 보훈처는 국내 최초로 로봇 의족을 개발한 기계연구원과 함께 국가유공자 5명을 대상으로 로봇 의족 임상시험과 적합 테스트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네. 결과는 물론 의족을 장착했던 사람들의 평가 역시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지난해 8월부터는 서울과 대전권 10명으로 임상시험을 대폭 확대해서 일상생활에 대한 체험평가도 마치게 됐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번 스마트 의족이 호평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기존보다 크기와 무게, 배터리 사용 기간 등 품질이 크게 향상됨은 물론이고요. 사람의 보행 상태에 맞춰서 발목 관절의 움직임을 즉각 제공하기 때문에 더욱 편해졌다고 하는데요. 네. 따라서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뿐만 아니라 보행 시 가장 힘든 부분이었던 계단을 오르내리는데도 별다른 무리가 없었다는 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처는 오늘 상반기 중 지방 보훈병원별로 적합자를 추천받아서 2차 체험 테스트를 통해 로봇 의족 품질을 계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네. 또 품질 개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올해 의족 지급 대상자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는 시범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스마트 로봇 의족. 네.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께 정말 좋은 선물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아직도 박쥐를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수백 명이 사망하면서 이 바이러스의 숙주인 박쥐를 먹는 사람들이나 문화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그렇죠. 높아지고 있죠. 네. 하지만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는 별미라는 이유로 여전히 박쥐가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그렇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중국 우한의 재래시장, 그 화난 수산시장으로 밝혀지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박쥐를 비롯해서 뭐 야생동물들 네. 팔지 못하도록 그렇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디서 박쥐를 팔고 있을까요? 판매를 하는 곳은 시장이 아니라 바로 네.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였는데요. 네. 이곳에서는 킬로그램당 7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8만 3천 원 전후로 말린 박쥐를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욱 기가 막힌 건 네. 상품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네. 말린 박쥐를 소개한 글에는 기침과 설사에 쓰이는 약이자 정력에 좋은 음식 재료라고 써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박쥐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할 말이 없네요. 좋은 약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이게 근데 정말 이렇게 네. 좋은지도 사실 잘 그러니까요. 모르겠고요. 밝혀지지도 네. 않았잖아요. 특히 2017년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박쥐는 동물원성 감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포유류 바이러스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최신 연구에서도 과학자들은 전 세계 박쥐에서 최소 200종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인했고 네. 특히 우리나라 역시 국내 야생 박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그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중국을 비롯한 베트남과 라오스, 뭐 또 인도네시아, 팔라우 등에서는 박쥐를 보편적으로 섭취하고 있다는 게 어처구니 없을 만큼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고 보면 네.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너무 있고 많죠.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사람들도 참 많은
그러니까요. 진짜 그 말씀이 딱 맞네요.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이 네.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하나 더 알아볼까요? 볼까요?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입니다. 정부가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집 또는 병원에서 격리 상태로 지내는 사람과 환자의 가구에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건 사실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거든요. 좀 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번 생활지원비는 보건소에 의해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격리자 가운데 격리 조치에 성실히 응한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데요. 네.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123만 원입니다. 그러면 14일 이상 격리된 사람 중에서 1인 가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궁금하시잖아요. 네. 알아보니까요. 1인 가구는 45만 4,900원. 2인 가구는 77만 4,700원, 3인 가구는 100만 2,400원, 4인 가구는 123만 원, 또 5인 가구는 145만 7,500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네. 단 가구원이 5인 이상일 경우에도 5인 가구 액수를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14일 미만 격리된 사람은 어떻게 되나일 텐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나머지 기간을 뺀 생활지원비만 지원받게 되는데 4인 가구에 속한 사람이 10일간 격리됐다면 4인 가구 한 달 생활지원비의 14분의 10인 87만 8,600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격리일은 자택격리 통지서와 격리 해제 통지서를 받은 날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네.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일가족 전체가 격리됐다고 하더라도 생활지원비는 세대 단위로만 지급된다는 네. 점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네. 생활지원비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신종 코로나로 격리된 근로자의 유급 휴가 비용을 받게 되는데요. 네. 정부는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경우에만 그 비용을 보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지원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1급일 기준으로 정해지며 일일 상한액은 13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되는데 단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송영아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바우 스튜디오 1부 마무리하면서 오늘 시사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혹시 요거 하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피부나 피하 조직에 상처를 낸 다음에 물감을 들여서 글씨라든지 그림, 무늬 등을 새기는 일을 말합니다. 한때는 범죄 조직원들의 전유물처럼 알려졌지만 요즘은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미용을 이유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얼굴 등에 이것을 한 공무원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는데요. 무엇일까요? 1번 성형수술, 2번 문신, 3번 분장. 네, 정답 아시는 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도 함께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법대로 삽시다 시간에 오늘 시사 퀴즈와 관련된 얘기들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그때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57번 문자 열어두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을 보는 눈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민정 앵커가 진행하는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 퇴근길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2부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시사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피부나 피하 조직에 상처를 낸 다음에 물감을 들여서 글씨라든지 그림, 무늬 등을 새기는 일을 얘기하는데요. 한때 이것은 범죄 조직원들의 전유물처럼 알려지기도 했었지만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이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연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스타들이 또 이걸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얼굴 등에 이것을 한 공무원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성형수술, 2번 문신, 3번 분장. 네, 정답 아시는 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정답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직접 해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네, 대다수 요것을 경험을 하셨거나 보신 분들은 요즘 최근에 보면 미용을 목적으로 요거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얘기이신 것 같아요. 3528번님, 눈썹에 요거 하는 것은 좀 혐오스럽지는 않더라고요 하셨고요. 3356번님도 정답 올려주시면서 즐거운 퇴근길입니다 하셨는데, 네, 즐거운 퇴근길 저희 이바구 스튜디오와 매일 저녁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425번님, 우리 아내가 눈썹에 요걸 했습니다. 오늘도 퇴근길에 방송 잘 듣고 퇴근합니다 하셨어요. 네. 보면은 여성분들 중에서 눈썹에 네, 요거 미용을 목적으로 하신 분들 많으세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도 화장을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가끔 네. 저도 요거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좀 귀찮은 게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아직 좀 겁이 많아서 아직 시도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5292번님, 가끔 목욕탕에 가면 건장한 젊은이 등에 이상한 형상의 요것을 볼 때 좀 혐오감이 들었는데 요즘은 유행처럼 해다니는 걸 볼 때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네, 요즘 길거리에서 보면 젊은 세대들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죠. 네. 전화번호 끝자리가 2가 4개 있네요. 2222. 네.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특히 공무원은 더욱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최근에 네, 얼굴과 목 등에 요것을 한 공무원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잠시 후 저희가 법대로 삽시다 시간에 이와 관련된 얘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의견 계속해서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860번님, 제가 유일하게 요거 한 곳이 바로 눈썹이네요 하셨어요. 네, 눈썹 하신 분들은 제 주변에도 꽤 많은 것 같아요. 0065번님은 제가 아마 요거 한다고 하면 여자친구가 안 본다고 할걸요 하셨는데, 요즘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사랑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요것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자친구라든지 아내의 얼굴을 네, 몸에 이렇게 새기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이름을 새기거나 뭐 이니셜을 새기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혹시나 여자친구 얼굴이라든지 이니셜, 이름을 새긴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긴 했습니다. 네. 2868번님, 타투는 해봤는데 요거는 지우기 힘들어서 못 해봤어요 하셨는데, 요즘 보면은 좀 일회성으로라든지 여름 때 특히나 조금 노출이 있을 때 몸에 요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요? 아마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헤나라고 해서 왜 지울 수 있는 네,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타투는 사실 요 똑같은 작업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오늘 시사 퀴즈 정답과 같은 작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47번님, 언젠가 여름에 요거 한번 해볼까 했다가 부모님의 절대적인 반대로 실패했었어요 하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들, 기성세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들을 많이 갖고 계실 수밖에 없는 게, 늘 보면 영화나 이런 데 등장할 때 범죄 조직원들이 네, 목욕탕에 단체로 앉아있으면 윗옷을 벗고 있으면 등에 꼭 용 한 마리씩 이런 것들이 나타나긴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요즘은 또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8918번님은 예전에 반영구로 눈썹에 요거 여성분들이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남성분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친 요것으로 심리적으로 위협을 느낄 정도의 요것은 좀 공포감이 듭니다. 요거 하면 많이 아플 텐데 고통을 참고 했을 그 의지를 다른 방식으로나 또 다른 뜻으로 이어갔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하셨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아플 것 같아서
네, 시도를 해볼 엄두조차 못 내거든요. 일단 분명히 아프기는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개성을 이렇게 표출하고 싶은 요즘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816번님,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서에는 맞지 않지만 성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미용을 목적으로 말씀이시겠죠. 네. 여성분들 중에서는 요즘 보면 눈썹에는 요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셔서 그러고 나면 화장하기가 한결 좀 수월해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1615번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요거 하는 것은 자기 자유지만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은 없었으면 합니다 하셨고요. 2827번님은 보기에 눈살 찌푸리지 않게 잘 그립시다 하셨어요. 네. 어떤 것들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보기에 굉장히 좀 사랑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너무 좀 거창한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으면 저도 사실 좀 겁이 날 것 같습니다. 1647번님은요. 몸에 하는 것도 있지만 미용 목적으로 하는 눈썹 또 아이라인도 요거 있어요 하셨는데 맞아요. 네, 어머님들 중에서 보니까 요거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6088번님은 저도 편견이겠지만 몸에 요거 한 사람들 보면 시선이 왠지 곱게 가진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 네. 5558번님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안 봅니다. 거부감도 오고 부담스러워서 피하게 되더라고요 하시면서 오늘도 이바구 스튜디오 와서 들으면서 우리 남편 생일이라 아침 정신없이 미역국만 끓여놓고 출근을 했는데 저녁에 좀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요 하셨는데 오늘 남편분 생일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네,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행복한 저녁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께서 계속 의견 덧붙여서 시사 퀴즈 정답 주고 계시는데요. 샵 1057번 계속 문자 열어두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법대로 삽시다 이어가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2부는 영진사이버대학교, 하이퍼스, 군함로 엘본더 스테이에서 함께합니다.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신입생 정시 모집 2월 18일까지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마침내 해운대 투자에 정점을 찍다. 해운대 중심 군함로 오션뷰와 34층 대형 인피니티 풀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시설 군함로 엘본 더 스테이. 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문의 1577-4961 시공 선원건설. 네, 매주 월요일 이바구 스튜디오에서는 법대로 삽시다 시간이 마련됩니다.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생활 법률도 알아보고 또 요즘 핫한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사 퀴즈를 내드리면서 제가 오늘 이와 관련된 얘기 법대로 삽시다 시간에 좀 나눠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오늘 문자를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네. 저도 밖에서 구경을 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문자가 올라오고 있어요. 네. 네, 김민정 앵커님은 문신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저는 일단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일단 저는 좀 겁이 많아서 네. 언뜻 이렇게 시도해볼 생각조차 못하고 있긴 한데 요즘은 미용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으시잖아요. 네, 그건 충분히 그렇죠. 이해가 되고 네. 근데 다만 실제로 볼 일은 별로 없었는데 여름 되면 이렇게 노출이 좀 되면 좀 과하다 싶게 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한 번쯤 더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시선이 집중이 되죠. 그러면서 참 아팠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도 사실 미용 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네. 저도 살짝 고백을 하자면 네. 아이라인, 반영구 아이라인 네. 이것도 뭐 문신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해보셨어요? 네, 네. 안 아프셨어요?
조금 따끔거리긴 하는데 하고 나면 또 편하니까.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매일 또 특히나 화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고 보니까 지금 7583번님도 겁 많은 저도 눈썹에 문신을 했는데 약간 따끔 정도예요 하셨네요. 네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아플 것 같아서 사실 겁을 좀 많이 먹었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지금 올라오는 의견들 보면 그래도 조금은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으신 것 같은 게 8811번님도 깜찍하게 한 건 예쁘더라고요. 근데 진짜 등짝에 큰 그림은 눈살 찌푸리게 되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청취자분들도 의견이 조금은 나뉘는데 그래도 부정적인 의견들이 아직까지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최근에 병무청 공무원이 문신을 하고 또 피어싱을 했다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걸 두고 또 개인의 개성 표현인데 왜 징계 처분을 내리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얼굴이나 목 등 보이는 곳에 문신이나 피어싱을 한 것은 좀 너무 과하다.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오늘 이와 관련된 법률 문제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공무원이란 이유로 문신을 하고 피어싱을 했다고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0255번님 직업이 공무원이고 사람들을 대하는 직업인 만큼 얼굴에 요구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의견을 좀 올려주시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문신을 했다고 징계가 내려졌잖아요. 네네. 이것은 어떤 규정에 어긋났기 때문일 텐데 네. 공무원 관련 규정에 뭐 문신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나요? 네, 우선 감봉 3개월 처분에는 문신을 했다는 이유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병무청은 당초에 해당 공무원의 피어싱과 문신을 즉각 없애라고 지시를 했는데 네. 이 공무원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 병무청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이 명령 불복종 의무 위반으로 3개월 감봉 징계를 내린 사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분이 내려진 것은 아니고 네네. 다시 한번 이것을 지우라는 지시가 내려졌는데 그걸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고요. 예, 3개월 감봉이 내려졌는데 이게 어떤 수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이 3개월 감봉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요. 다른 곳으로 전출이 되고요. 또 승진이 1년간이나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의 수준의 징계는 음주운전을 한 경우 또 성비위 등의 범죄 행위를 했을 때 공무원들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거 인사혁신처에다가 이 너무 과하다라고 하면서 징계 처분 취소와 소청 심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혹시 우리나라 외 다른 나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나라들이 있나요? 이 사실 해외에서도 문신으로 굉장히 설랑설레하는 일이 적지 않은데요. 네. 특히 공무원은 더 그렇겠죠. 이게 실제 미국의 경우에는요. 이 주마다 정책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얼굴과 목에 문신 시술을 금지하는 곳이 꽤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문신이 만약에 가날 구역에서 신뢰를 쌓는데 장애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뉴욕 경찰서 인재채용센터는 제복이나 다른 업무 복장을 착용하는 동안 문신이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필라델피아에서도 머리와 목 등의 모든 종류의 문신을 금지를 하고 있고요. 이 유럽의 일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경찰이 얼굴에 문신을 시술하는 것을 자체를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옆나라 우리 일본에서는 공무원인 오사카의 한 학교 직원이 문신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낸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이 공무원은 왼쪽 팔과 발목에 문신 시술을 받았고 이것이 문제가 돼서 한 달치의 월급의 일부를 벌금으로 부과를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번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공무원의 경우처럼 일종의 사측의 품위와 관련된 조항이 만약에 나와 있으면 네. 문신한 직원들에게도 징계 처분을 내릴 수가 있는지 이렇게 징계 처분을 내렸을 때 별 문제가 안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사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처분을 받은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어떨까요? 네, 이게 사실 직업군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데요. 네. 이 사기업의 경우에 만약에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서비스직인데 이 고객이
남들이 봤을 때 뭐 혐오감이 들 정도라던가 거부 반응이 될 정도라면 이게 사측의 규정에 따라 뭐 문신이라는 용어는 뭐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네.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던가 뭐 언행 이 적절하지 않다는 그 넓은 개념의 차원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는 있을 거고요. 네. 또 문신이 또 어느 부위에 또 어느 정도로 했느냐 또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또 사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번 사안처럼 굉장히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이 사건 보면서 법조계에 한번 생각을 네네. 해봤어요. 저 좀 궁금했어요. 법조계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입장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법조계 들거든요.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데 제가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네. 판사가 얼굴에 막 문신을 하고 피어싱을 하고 있고 네. 뭐 검사가 그렇게 하고 있다. 또 변호사가 그런 상태로 재판을 왔다. 네. 한다면은 굉장히 또 재판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불편하지 네. 않을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우리한테 뭐 문신을 해서는 안 된다. 네. 뭐 그런 거는 없지만 품위 유지 위반으로는 충분히 좀 징계를 할 수 있는 사안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는데 변호사님이 그러고 계신다라고 하면 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돌아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이 그렇죠. 이게 약간의 신뢰라는 부분들이 뭐 100%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 따질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분명히 심적으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할 것 같기는 해요. 예전에 모 변호사님이 네.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는 게 한번 꿈이었대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염색을 하고 있으니까 의뢰인들이 와서 다 돌아서 나갔다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마 심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뭐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문신 여부가 문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채용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네, 이 경찰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문신을 했을 경우에 채용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건데요. 이 조항을 보면 이 경찰 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문신과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신의 내용, 크기, 노출 여부, 시술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동시에 또 문신 제거 수술을 시행하는 듯 문신 제거를 노력을 통해서 했느냐 또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 문신 형태를 정확하게 판단 힘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아는 피부과 원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사기업의 경우도 취업 면접을 보기 위해서 문신 제거를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들 해요. 네. 아무래도 이 면접의 경우에는 이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많으니까 이 면접관에 따라서 만약에 문신을 부정적으로 볼 경우에는 뭐 불리한 평가가 될 여지가 많다고 보입니다. 네. 2868번님 타투는 해봤는데 문신은 지우기 힘들어서 못 해봤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왜 군대에서는 문신이 좀 과하게 몸에 있으면 군 면제가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네네. 들었던 것 같거든요. 최근에 요즘에도 그런가요? 네, 이 병력법의 병력 판정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에 따르면요. 이 문신의 면적과 부위 등에 따라서 경도, 중등도, 고도 등으로 신체 등급을 매기는데요. 신체의 일부 문신은 1급에서 3급의 현역 대상 판정을 받고요. 또 팔, 다리, 가슴, 배 등 전체 문신이 있을 때는 고도에 해당돼서 이 4급으로 판정을 합니다. 네. 다만 이걸 또 악용하는 젊은이들이 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실제 온몸에다가 전신 문신을 하면서 이 병력 의무를 기피를 하려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A 씨는 그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다리와 배, 엉덩이 등의 문신을 추가로 해서 2018년도 병무청에서 고도 문신 이후로 그 사회복무위원 그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았었는데요. 네. 이게 이 병력 기피를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듬해 그 원래 이 사람이 그동안 문신을 하다가 그 3급 판정을 받았다가 또 나중에 신체 손상 행위할 경우에 병력배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교육까지 받았는데 또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 A 씨가 추가 문신을 할 경우에는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이 또 초범이고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좀 참작을 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긴 했습니다만 1265번님은 옛날에는 이미지가 안 좋았지만 요즘은 개성인 듯해요. 취향 존중
검증해야지요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문신을 두고도 좀 여러 가지 변화라든지 갈등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직업에도 지금 변화가 있더라고요. 요 몇 년 사이에 그 문신을 좀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람 타투이스트라고 부르던데 이 직업이 뜨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요게 대부분 의사 면허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시술이잖아요.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됩니다. 아, 네. 이 현재 전 세계에서 비의료인의 그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한국과 일본 두 나라뿐이었고요. 네. 그마저도 최근에 일본 법원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타투이스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제 한국은 사실상 유일한 이 타투 불법 지대가 됐습니다. 네. 1992년 대법원 판결을 소개를 하자면요. 이 눈썹 반영구 문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 소송이 일어났었는데 이에 대해서 또 보건 위생을 좀 위협한다는 문제로 문신을 의료행위로 정의하면서 그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시술을 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네. 1992년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서 이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존 판례를 뒤집게 되는 새로운 판결이 나오지 않거나 또 헌법 소원 등으로 규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불법이고요. 네. 좀 합법화되고 양성화되기는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의사 면허가 없는 타투이스트한테 타투를 받았다가 뭐 염증이 생긴다든지 뭐 부작용이 생겼을 때 혹시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예,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네. 이런 뭐 부작용 문제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염증이나 부작용이 생기면서 의료법 위반 형사 고소도 이루어지고 있고 같이 민사소송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쨌든 타투의 잘못된 시술로 인해서 부작용일 경우에는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문신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얘기들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보니까 일부 수영장이라든지 스파 같은 경우에 몸에 문신을 한 경우는 입장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것이 만약 고객이 항의를 하면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것도 법률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예, 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에서는 불안감 조성이라고 해서 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이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서 좀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다. 그러면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가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탈의를 할 수밖에 없고 네네. 그렇다면 좀 고의로 보인 거 아니냐라고 해서 조금 규정은 있는데 이 험악한 문신 이 용어 때문에 네. 어느 정도가 험악한가라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문신과 관련한 내용을 아직까지 뭐 법률적으로 딱 정해진 것도 없지만 정해두기도 참 애매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법대로 삽시다. 오늘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 시사 퀴즈 정답이 바로 요거였습니다. 문신. 네, 많은 분들께서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9352번님. 저도 사실 문신하는 거 진짜 싫어요. 근데 요즘 많이들 하잖아요. 연예인들이 하니까 아이들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서 싫더라고요. 아들이 엄마 나 팔에 이거 하면 안 되나요?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 이놈아 호적파라. 네, 정말 싫어요. 저는 겁나서 눈썹 문신도 못해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용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6263번님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도 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마 눈썹 얘기가 아니신가 싶어요. 네, 그 외에도 진짜 많은 분들 문자 주셨는데 1774번님 명찰 차량 스티커 안 한다고 하죠. 대부분 열등감 표시예요. 이렇게 또 의견을 올려주신 분도 계십니다. 정답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6917 그리고 9352번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979번님께서도 처음으로 시사퀴즈 정답 남겨주셨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시사퀴즈 정답 주셨는데요. 내일도 시사퀴즈는 계속되니까 오늘 여러분의 의견 소개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정답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 내일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또 따끈따끈한 지역 이슈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장효진, 진행의 저는 김민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